오늘은 체코계 독일 작가 프란츠 카프카가 1915년에 쓴 명작 변신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변해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카프카는 충격적인 한 문장으로 소설 변신을 시작합니다.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자신이 끔찍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깨달았다. 그레고르는 보험회사 외근 영업사원으로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온 청년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 가족은 그레고르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뜬 그레고르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다리가 여러 개 달린 흉측하고 징그러운 곤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기이한 현실 앞에서 그레고르는 놀랍게도 담담합니다. 오히려 고단한 노동에서 잠시나마 해방된 듯한 안도감마저 느낍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점점 그를 부담스러운 짐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가족의 기둥이었지만 이제는 방 안에 갇힌 채 점점 외면당하고 결국은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부상을 입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마치 짐을 벗은 듯 환하게 웃으며 교회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레고르의 변신은 단순한 판타지가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희생하며 살아온 인물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고 묵묵히 견뎌온 나날들. 하지만 그의 무의식은 끊임없이 탈출을 꿈꿉니다. 카프카는 이 무의식을 벌레라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형상화합니다. 즉, 그레고르의 변신은 억눌린 저항감의 폭발이며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 존재의 절규입니다. 기괴한 상상력 속에서 오히려 우리 사회의 억압과 고통이 더욱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레고르는 말은 할 수 없지만 가족의 말을 이해하고 스스로 사유합니다. 즉, 인간의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겉모습만 곤충으로 변했을 뿐이죠. 그는 과연 인간일까요? 아니면 단지 기억 속의 인간이었을 뿐일까요? 오늘날 AI 로봇, 복제인간 논의와도 연결됩니다. 외형이 벌레라 해도 사고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그는 여전히 인간 아닐까요? 카프카는 우리에게 이 모호한 존재를 통해 인간성의 본질을 되묻습니다. 그레고르의 가족은 처음엔 그의 헌신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그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자신이 가족을 지키는 자임을 자랑스러워하죠. 하지만 변신 후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가족은 빠르게 태도를 바꿉니다. 그를 짐으로 여기고 괴물로 취급하며 급기야 폭력까지 가합니다. 이 변화는 단지 가족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던 당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기준이 사랑이나 정이 아니라 쓸모로 바뀌고 있던 그 시대.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변신은 단지 그레고르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점점 인간성을 잃어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경제력 없는 존재는 쓸모없다고 평가받고 인간은 점점 자신의 주체성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소외 현상입니다. 카프카는 경고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지키고 인간다움을 회복하려면 가치의 기준을 돈이 아닌 연대와 존엄에 두어야 한다고. 우리의 삶을 함께 꾸려갈 공동체를 만들고 그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변신은 20세기 초 문학의 흐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실존주의 문학이자 부조리 문학의 선구적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카프카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겪는 소외, 불안, 고립, 자기 상실이라는 주제를 누구보다 먼저 예민하게 포착해냈으면 그를 통해 이후 등장한 사르트르, 카미 같은 실존주의 작가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변신은 인간 내면에 억눌린 욕망과 현실 세계의 비인간적인 억압 구조를 벌레로의 변신이라는 상징적 장치를 통해 날카롭고도 신비롭게 형상화함으로써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 현대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이 작품은 형식과 내용 양면에서 문학사적 혁신을 이룬 소설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전통적 리얼리즘이나 낭만주의와 달리 진지하게 다루는 독특한 문체는 카프카적이라는 형용사까지 탄생시켰습니다. 이후 독일어권 문학뿐 아니라 전 세계 문학에서 존재란 무엇인가, 우리는 인간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본질적 물음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작가와 철학자, 심리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해충으로 전락한 이 단편 이야기는 문학이 어떻게 한 시대의 불안과 위기를 상징적으로 포착하고 인간 존재를 되묻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한 살아있는 고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신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꼽자면 단연코 그레고르가 여동생의 바이올린 연주 소리를 듣고 자기 방을 나서는 대목입니다. 바퀴벌레의 모습으로 변한 이후 늘 숨어 지내던 그레고르는 여동생의 연주 소리에 이끌려 어느새 문 밖으로 기어나옵니다. 그 순간만큼은 추한 외형도 냄새나는 벌레의 존재도 아닌 음악을 사랑하는 인간으로서의 본래 모습이 잠시 되살아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찰나의 회복은 곧 절망으로 바뀝니다. 아버지가 그레고르를 발견하고 사과를 던지며 공격한 것이죠. 그 사과는 그의 등에 박혀 골마들고 결국 그의 생명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폭력 이상의 것을 상징합니다.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의 최종적 배척이자 벌레가 아닌 존재로 복귀하고자 했던 마지막 시도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대목은 그레고르가 결국 방 안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한 날 가족들은 오히려 안도감과 함께 교회로 나들이를 떠나며 웃고 담소를 나눕니다. 하나의 존재가 죽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마치 무거운 짐을 덜어낸 듯 평화롭기만 합니다. 그 장면은 무서운 침묵의 메타포처럼 다가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그저 기능으로만 대하는가? 라는 질문을 조용히 남기며 말이지요. 카프카의 변신은 100년이 넘은 작품이지만 지금 우리 삶에 여전히 생생하게 말을 겁니다. 당신은 진짜 인간답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당신 곁에 그레고르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변신으로 읽는 인간성과 소외, 그리고 현대사회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